안녕하세요. 캐나다 가이드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에서는 추가 인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캐나다 부동산 시장, 특히 토론토와 밴쿠버의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은 최근 통계와 언론 보도를 토대로 캐나다 주택시장 현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캐나다 주택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데요. 최근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팬데믹 이후 급등했던 집값이 전국적으로 10%에서 15%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큰 폭의 하락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한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훨씬 더 큽니다. 거래량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고 그 사이 공급은 늘어나면서 시장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의 주택 착공 건수도 줄었고 특히 신축 분양 시장이 크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그동안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꾸준히 늘어나는 인구 덕분에 수요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특히 매년 들어오는 이민자와 유학생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정부가 유학생과 임시 거주자 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유학생과 단기 취업자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2025년에는 약 44만 명 이상, 2026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학생 비자 발급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외국인 노동자 신규 유입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곧바로 임대 수요와 신규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집은 그대로 많은데 살려는 사람은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 인구 구조, 금리라는 여러 요인이 동시에 맞물려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곧바로 임대 수요와 신규 분양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콘도 시장에서는 미분양 재고가 쌓이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 속에서 토론토는 특히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선 수요 측면을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민자와 유학생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임대 수요와 분양 수요를 동시에 지탱해 주었지만 최근에는 정부 정책 변화로 임시 거주자와 유학생 수가 줄면서 그 기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규 유학생 비자 발급이 크게 줄었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도 감소하면서 토론토 임대 수요는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 공사에 따르면 토론토의 신규 콘도 착공 건수는 팬데믹 이후 크게 줄었지만 이미 시장에 쏟아져 나온 미분양 물량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토론토에서만 약 2만 3천 세대 이상의 미분양 콘도가 쌓여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보통 10개월 안에 소화될 물량인데 지금은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팔려야 할 물량이 한꺼번에 쌓여 있는 셈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급은 산더미처럼 늘어났는데 사려는 사람은 크게 줄어든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서만 9개 이상의 신규 콘도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지난해에 이어 비슷한 수준의 취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개발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반에 걸쳐 구매자가 부족하고 금융 비용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토론토 부동산 시장은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며 그 사이에서 거래 절벽이 심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콘도 시장은 예전처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앞으로도 취소, 연기되는 프로젝트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밴쿠버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밴쿠버의 콘도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81만 2천 달러 수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에서 4% 정도 하락했습니다. 주택 전체로 보면 벤치마크 가격이 약 115만 달러 선인데 1년 전보다
약 3.8% 내려간 수치입니다. 여기서 벤치마크 가격은 쉽게 말해 시장에서 가장 흔히 거래되는 주택 유형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적인 가격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밴쿠버의 문제는 단순히 가격 하락에 그치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은 콘도 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로 분양에 나서는 단지가 빠르게 완판되곤 했지만 최근에는 분양을 시작해도 상당수 물량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은 이어지고 있지만 매수자들의 발길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금리나 경제 상황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공급이 쌓이는데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면 밴쿠버 시장 역시 가격 조정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듯 거래가 줄고 매물이 쌓이자 밴쿠버 일부 신규 분양 콘도 현장에서는 특별 프로모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은 계약금 제시, 가구 제공 또는 일시적인 가격 할인을 통해 매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방식입니다. 이는 시장이 여전히 매수자 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토론토와 밴쿠버의 시장 상황을 살펴봤다면 다른 지역들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먼저 몬트리올입니다. 몬트리올은 토론토와 밴쿠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하고 매수자들의 관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거래량이 오히려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캘거리와 에드먼턴입니다. 이 지역들은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인구 유입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으로 옮겨가는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이주가 늘어나면서 주택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시장 전반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퀘벡 일부 지역들은 전국 평균에 비해 집값 부담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여전히 꾸준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폭의 가격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지역 수요를 충족시키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즉, 캐나다 주택 시장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확연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지역별로 살펴봤습니다. 토론토와 밴쿠버는 거래 부진과 높은 재고로 침체된 분위기지만 몬트리올과 서부 도시들, 그리고 퀘벡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시장을 움직일 가장 큰 변수는 금리와 인구 유입 정책, 그리고 경기 전반의 회복 여부일 것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려는 분들께서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는 본인의 생활 계획과 장기적인 안목을 중심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